이번 시간에는 이제 인덱스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약 조건을 생성을 하면은요, 유닉이나 프라이머키 제약 조건을 생성하면, 얘가 칼럼이 하나이거나 복수의 칼럼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하나의 칼럼이면 하나의 칼럼에 대해서 인덱스 만들어지고, 복수의 칼럼이면 복수의 칼럼의 조합을 가지고 유닉, 유닉, 유닉 인덱스를 생성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덱스가 뭔지를 모르고는 또 이게 수업이 안 됩니다. 인덱스만큼이나 개발자에게도 중요한 건 없어요. 심각하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거는 셀렉트 할 때 우리 개발자가 검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얘밖에 없어요. 인덱스밖에 없습니다. 개발자가 하는 거는. DBA는 CPU 더 키우고 메모리 더 올리고 막 이런 거 하는 사람일 테고. 자, 또 이제 디자인 튜닝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디자인 설계 말하는 겁니다. 테이블 설계를 이제 아주 최적하게 이렇게 성능이 높게 나오도록 설계한다. 자, 그거는 또 이제 그거 여러분들 하는 거 아니야. 이제 그 다 테이블 다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취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개발자 할 수 있는 거는 문장 튜닝이라고 합니다. 문장 튜닝. 셀렉트 문장을 튜닝하는 거예요. 이제 최적화되게. 이때 이제 셀렉트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인덱스거든요. 인덱스는 개발자가 보고 개발자가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인덱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인덱스라는 이제 이 파트로 제가 강의를 이제 이동했습니다. 인덱스가 만들어지니까 그럼 왜 만들어지느냐? 자, 왜 프라이머리 제약 조건이나 또는 유닉 제약 조건을 만들면은 유닉 인덱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그랬거든. 그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고 개발자인 우리가 인덱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 왜 만들까? 자, 검색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아니, 프라이머리 제약 조건의 유닉 제약 조건은 내가 인서트 할 때 중복된 코드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건데 그게 검색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방금 그 말에 다 나왔네. 중복된 걸 못 들어오게 하겠다며. 그럼 중복된지 아닌지 찾아야 될까, 얘가.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인덱스 없으면 속도가 느리거든요. 자, 그러면 자, 인덱스가 자, 이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제가 이제 툴에서 보세요. select start from emp 해가지고 거의 튜닝은요 인덱스와 관련됐기 때문에 제가 또 오늘 이 수업에서 튜닝에 대한 또 여러분들 해안을 또 이렇게 많이 올려놓을 거예요. 아, 인덱스가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또 그걸 언제 또 한다 제가 5개월 차 좀 넘어가면 데이터 모델링도 수업하고 또 넘어가면 튜닝도 수업하고 막 그때 다 합니다. 근데 또 말씀드리지만 이미 여러분들 지금 이제 10월 달부터 3개월만 죽으라고 하면 그 얼추 다 돼 있어요. 얼추 다 돼 있어. 자, 그럼 왜요? A.EMPNO가, 자, 보세요. 그러니까 EMPNO라는 컬럼에 분명히 프라이머리 제약 조건이 걸려 있어요.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놨어. 우리 이제 그 샘플 자체가. 그럼 이제 내가 7,600라는 그 기본을 조회합니다. 자, 조회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SQL 게이트가 또 괜찮아요. 여기 보면 실행 계획을 한번 클릭을 하겠습니다. 실행 계획. 자, 실행 계획을 클릭을 하고 여기 보시면은 현재 이 SQL 명령문의 실행 계획, 그러니까 오라클 DBMS가 내가 어떤 쿼리를 날렸는데 속도가 너무 늦게 나와요. 아니 임마가 도대체 어떻게 실행하길래 이렇게 속도가 느린가? 내부적으로 실행하는 건 내가 알 수 없잖아. 자, 그걸 찾아보고 내가 이제 속도가 느린 부분을 내가 해결하는 것에 관한 이론이 튜닝이에요. 이제 튜닝. 자, 그러면 내가 이거 실행 계획을 한번 이거 클릭해 볼게요. 아니, 실행 계획은 실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누르면 실행을 안 해. 그 실행할 때 어떻게 실행하는가 그 계획을 내가 이제 미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여기서 실행을 하잖아. 원래 실행을 하면은 오라클 DBMS가 이제 얘를 실행해서 이제 결과를 보여주는데 내부적으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실행되는가 그 어떤 실행 계획을 내가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요걸 쓰면은 딱 이렇게 하면은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처음 보실 때는 저도 처음 볼 때는 씨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트리 형태를 가지고 말이야 뭐 이상하게 돼 있네.
눈에 막 모르는 문자 나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더라고. 저도 하도 뭐 기억도 안 나는 오랜 시간 전에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공부할 때. 자, 볼까요? 볼까? 먼저 인덱스에 대한 유닉스, 자, 이게 트리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봐봐. 이게 나무 기둥이잖아. 나무를 그냥 반쪽 뺐다 생각하면 돼요. 이게 이제 루트가 되는 거고, 루트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뿌리, 기둥. 그리고 여기는 브랜치고, 그 브랜치에 또 브랜치.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걸 이제 트리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완전 나무 그냥 원통으로 그냥 그게 아니고, 반쪽 잘란 트리죠. 자, 그래서 그러면 얘는 제일 밑에부터 봐야 돼. 자, 얘가 이제 여기 이제 오라클 DBMS가 이 문장을 실행하는 실행 계획인데 어디서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냐면은 트리 구조의 제일 밑에 저기 있는 잎사귀부터. 잎사귀 제일 끝에부터. 이건 간단하니까 여기 하나, 둘, 세 개인데 복잡한 거는 저 밑에까지 막 나와요. 막 완전 복잡한 거 나와.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복잡한 튜닝을 보는 거 방법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약 조건 이름이, 자, 이게 내가 EMP 탭을 가볼게요. 자, 여기 이제, 여기 가보시면은 직원 테이블입니다. 여기 제약 조건 볼게요. 제약 조건 이름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PKEMP죠. 맞죠? 프라이머리 기착증 걸려있다. 이 말이죠. 지금 제가 공부할 분야는 뭐냐면 인덱스야. 인덱스야. 카테고리가 틀리죠. 인덱스 제약 조건. 그 제약 조건이 BKEMP인데 인마는 뭐다? 그 해당한 칼럼에 중매된 게 들어오냐 뭔가를 막아주는 그 막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약 조건을 만들면 아까 인덱스가 만들어진다 그랬거든. 자동. 그러면 카테고리가 틀리기 때문에 인덱스 이름이 똑같아. 이 인덱스 이름이라. 이거는 카테고리가 지금 인덱스잖아. 그래서 제약 조건 이름하고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닉 인덱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이제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 뭐 하자는 거냐면은요. 자, 이렇습니다. 아까 인덱스 링이 PKEMP였잖아. 내가 7369인 지구를 갖다 찾는데 EMP 테이블에서 자, 여기 자, 먼저 인덱스에서 유닉 스캔을 하고 유닉 스캔. 그러니까 이 인덱스에는요. 절대 같은 그 값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기 보자. 인덱스에서 여기 보세요. 인덱스에서 EMP 번호가 7369인 놈을 사람을 누가 어디서 찾냐면은 인덱스에서 찾아요. 그리고 그 인덱스의 로우 아이디를 가지고 테이블에 접근을 해서 셀렉트 문장을 이렇게 실행한다 이 말입니다. 아직 모르겠죠? 자 그러면 인덱스의 모습을 내가 인덱스는 어디에 저장된다 그랬습니까? 인형 인덱스는 어디에 저장된다 그랬노? 인덱스도 공간이 필요해. 어디에 저장이 돼? 저 봐. 테이블 스페이스 어디? 자, 테이블 스페이스에 어떤 객체가 저장된다 이거 이걸 뭐라 그래? 세그먼트, 테이블 세그먼트, 인덱스 세그먼트, 롤백 세그먼트. 자, 이제 드디어 저희가 테이블 말고 공간 차지하는 인덱스 세그먼트를 본다 이겁니다. 책도 본문 내용이 있고 왜 뒤에 인덱스 페이지가 있잖아.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은요. 인덱스는 내가 셀렉트하는 게 아니야. 나는 셀렉트 스타프럼 인덱스 못해요. 셀렉트 스타프럼 롤백 세그먼트 인덱스 그렇게 하면 안 돼. 난 오로지 테이블밖에 조회 못해요. 롤백 세그먼트나 인덱스 세그먼트는 누가 관리해? 누가 할까, 수완? 내가 할까? 오라클 DBMS가 할까? 오라클 DBMS가. 자, 그럼 볼게요. 자, 근데 내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로 예상이 안 가니까 내가 이제, 있을 법한 그 인덱스의 모습을 내가 이제 검색을 할게요. 일부러 이렇게 보여줄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EMPNO, row ID, 자, row ID from EMP code by EMPNO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볼게요. EMPNO 가지고 내가 정리를 했는데 이 보세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요, 봐봐라. 뭐가 어머나, 돌았어. 근데 내 타이핑 속도만 보면은 진짜 초보 프로그램인지 알까 봐. 나 무서워 죽겠다, 내가. 워낙 내가 이 타이핑 싫어하고 막 복잡 붙이는 게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이럴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자, 막 급하게 타이핑할 일이 없으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로우 아이디가 있잖아. 로우 아이디가 대한 뭐라고 그랬습니까? 데이터베이스가 내가 행을 인서하면은요, 이 행을 식별하는, 내부적으로 식별하는 어떤 주소값이라 그랬죠. 우리 왜 책 페이지 뒤에 보면은 어떤 단어 찾으면은 왜 페이지 번호가 나오잖아. 아니, 목차에 보면 페이지 번호 나오잖아. 우리 책 뒤에 보면은. 그지? 그것처럼 얘는 이제 EMP-NO라는 칼럼에 대해서 프라이머리 제약 조건을 걸면은요, 얼추 이런 모습의 그 어떤 이 내용들이 어디에? 테이블 스페이스의 인덱스 세그먼트에 저장이 됩니다. 물론 얘도 이제 사실은 어떤 특별한 트리 구조를 따라 이렇게 저장이 되거든요. 나중에 비스타 트리 인덱스 구조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좀 들으면 쉬운데 지금 하면 뭐 어려웠을 때 없이. 자, 그러면 자, 지금 이제 내가 이렇게 하잖아. 자, EMP 테이블에 직원이 10,000명 있어요. 10,000명 있고 한 행이 약 500바이트야. 어? 그러면 자, 내가 직원 명부가 있는데 책을 다 뒤지는 게 빠를까? 아니면은 책 뒤쪽에다가 직원 번호 가지고 딱 그냥 이렇게 목차를 만들어 가지고 그 바로 페이지 번호 있으면 목차 찾는 게 빠를까? 목차를 우리 영어로 인덱스라 그러죠. 인덱스라 그래. 그게 빠르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뭐야? EMP 테이블 있는 테이블 이거 그냥 본문 내용으로 통으로 뒤지는 게 빠를까? 아니면은 이 인덱스가 있어. 인덱스 갔더니 뭐가 나옵니까? 키값만 나오죠. 직원 번호가 이렇게 정렬이 됐잖아. 그죠? 정렬된 순서대로 7369. 자, 7369가 어딨노? 여기 있네. 제일 먼저 있네요. 뭐 7369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778이다. 778이면은 어디서? 인덱스라는 이 세그먼트에서 778이라는 요 로와의 EMPN을 찾았잖아. 뭐가 있노? 그 행의 주소가 있죠? 우리 책으로 치면 페이지 번호 말이야. 페이지 번호. 그러면 이거 말면은 오라클 DBM에서는 어떻게 간다? 아, 어느 테이블 스페이스에 어느 세그먼트에 있는 겁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찾는다 이거죠.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인덱스에서 직원이 10,000명이야. 인마의 페이지 주소 찾아가서 바로 빵 하고 EMP 가는 게 빠를까? EMP에 있는 거 본문 내용 다 뒤는 게 빠를까? 인덱스 가는 게 빠르겠죠. 자, 그래서 자, 이제 근데 프라이머리 제약 조건이나 유닉 제약 조건을 걸면은 자동 유닉 인덱스라는 게 이 키 값이 절대 중복되는 값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제 없어. 그런 거를 뭐라 그런다? 유닉 인덱스라 그래요. 자, 그래서 내가 EMP 테이블에 EMP-NO라는 칼럼에다가 프라이머리 제약 조건을 걸면은 이런 인덱스를 만들어. 자동 만들어. 왜 만드느냐? 조회하려고? 일단은 프라이머리 제약 조건 거는 거는 조회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인서트를 하려고 그런다고 해요. 자, 인서트 명령문이 EMP, 인서트 인투 EMP 테이블 해가지고 뭐 EMP-NO가 예를 들어서 790 해가지고 뭐 이제 내가 인서트 한다 치자. 그럼 어떡 한다? 오라클 DBM에서는 이 인덱스에, 아니, 그러니까 중복되나 안 하나 갖다가 찾기 위해서 기존에 직원 한 10,000명에서 10,000명 확 다 뒤지는 것이 아니라 직원 번호만 알면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이때 자, 프라이머리 제약 조건을 만들면 인덱스가 만들어지니까 그 인덱스에 그 해당하는 키 값이 있냐 없냐 있다? 안 돼. 중복되면 못 들어와. 없다? 들어와.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해요? 만약 인덱스가 없이 만약에 내가 프라이머리 제약 조건이 작동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인서트 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다 뒤져야 되니까 인서트 속도가 엄청 느리겠죠? 근데 인덱스 있으면은 그것을 바로 찾으면 되니까 빠르겠죠, 그죠? 그런데 기왕 인덱스를 만들어져 있잖아. 그러면 이제 만들어 놨다 아이가. 내가 조회하려고 만든 건 아니지만 내가 이거 보세요. 내가 이렇게 조회하면은 자, 내가 이제 조회한다고 치고 실행 계획을 다시 한번 볼까요? 딱 보면은 저 뭐라고 나오노 이제 보이지? 아,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 앞에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PKEMP라는 인덱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PKEMP라는 이제 인덱스 자 인덱스 유닉 스캔 그러니까 이 인덱스에 대해서 이 유닉 인덱스란 말이야. 그러니까 유닉하기 때문에 하나 찾으면 끝나는 거야. 그죠? 인덱스에 대한 유닉 스캔을 한다. 그죠? 그러면 이제 한행을 찾죠. 자, 그러면 인덱스를 찾았으니까 자, 여기 보면은 테이블을 액세스한다. by 뭘 수단으로 인덱스 로아이드라고 돼 있죠. 그렇잖아. 인덱스에서 내가 키에 해당하는 그 어떤 값이 있으면은 내가 찾는 거는 뭐다? 인덱스 로아이드죠, 그죠? 여기 인덱스 로아이드를 찾았죠. 인덱스 로아이드 가지고 by 인덱스 로아이드 가지고 테이블에 접근하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셀렉트즈를 수행한다.
그 해당 칼럼을 뭐 이렇게 특정 칼럼을 선택한다든지 한다 이 말이죠. 공지? 이해되지? 쉽지? 아유 왜 뭐지? 아야 내가 어떻게 해주면 쉽다고 얘기할까? 아, 왜 여기서 어려운 게 뭐야? 아, 미안, 내가 지금 나 올챙이 시절이 기억이 안 난다. 뭐가 그 너를 이거 어렵다고 얘기하게 했을지 빨리 얘기해줘. 내가 볼 때 엄청나게 쉽게 쓰면 다 했는데. 아니, 이 CMB 테이블에 대해서 그 EMP NO에다가 그 프라이머리 제약 조건 주면 이게 이제 이런 모습에 을주 이런 모습에 인덱스가 만들어진다고. 내가 인덱스를 이렇게 조회는 못해.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을주 해가지고 조회를 했단 말이야. 이렇게 인덱스는 정렬이 돼 있잖아. 그래서 그 직원 번호만 뽑아갖고 목차를 뽑아낸다고. 이렇게 목차를 만들어낸다고. 그럼 내가 이제 여기다가 조회를 하려고 그러면 778이라고 조회하려고 그러면 DBMS는 어떻게 한다? EMPNO에 인덱스가 있네. 마침. 응? 유닉 인덱스가 있네. 하고 바로 그냥 탭을 뒤지는 것이 아니라 실행 계획 보니까 77 뭐 예를 들어서 이제 8이다. 찾았어. 인덱스 로 아이디네. 로 아이디 이걸 있으면 바로 탭을 바로 가면 되잖아. 오케이 해서 탭을 바로 가야 되겠네. 이게 작동한다고. 이게 왜 그러고. 이해됐어? 오케이. 내가 좀 집요하다. 좀 편의점도 있고. 인형 이해했어? 그래.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검색 속도를 많이 높일 수 있겠죠. 항상 이렇게 뭐 이렇게 이게 이렇게 단순한 거냐? 그건 아니고 이제. 자,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일단 끝났습니다. 유닉 인덱스를 자동으로 생성한다. 얘도 유닉이나 또는 프라이머리 키는 테이블의 칼럼이 하나라면 하나의 칼럼에 대해서 인덱스. 복수의 조합이라면 조합에 대해서 인덱스. 자,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경우의 얘기고, 자, 우리 인덱스를 먼저 수업을 할 거예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그러면 또 인덱스를 만들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를 또 이제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인덱스는 테이블의 값을 그리고 이제 테이블에 있는 행을 조회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객체입니다. 자, 인덱스는 만들고 나면은 오라클 서버가 자동으로 이제 사용하고 유지 보수한다. 자, 자동으로 사용하는 건 맞죠? 내가 이제 어떤 정보를 조회하려고 하면 뭐 내가 이렇게 지정 안 해도 그죠? 내부적으로 이렇게 인덱스를 그러니까 실행계를 보니까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저도 사용하고.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직원 테이블에는 행을 삭제를 해요. 그러면 인덱스에 그게 있으면 안 되겠죠? 내가 만약에 이제 뭐 이 인덱스에 이 7698에 이제 직원이 있는데 얘를 삭제를 해. 그럼 인덱스에도 날아가야 되겠죠? 또 새로운 행이 하나 추가가 돼. 그럼 인덱스에 또 새로 들어가야 되겠죠? 야가 수정이 돼. 그럼 이게 원래 인덱스는 이렇게 정렬이 됐거든요. 수정이 되면은 또 자리를 또 옮겨서 이렇게 인덱스를 새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걸 누가 다 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라클 서버가 다 관리를 하는 거죠. 이제 뭐 그런 내용이고요. 자, 내가 이제 인덱스가 없다. 그럼 내가 데이터만 있으면 테이블만 있으면은 야 EMPNO에다 인덱스 만들어라. 그러면 나중에 그냥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덱스는 논리적으로도 테이블하고 다른 개념이고 물리적으로도 테이블과는 독립적입니다. 자, 인덱스를 빠르게 찾기 위한 비스타트리를 사용하여 디스크 입출력 횟수를 줄인다. 이거 한마디 이제 이해하려면은 제가 한 15분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키고 넘어가자고. 지금 제가 내가 인덱스는 얼주 이렇게 생겼다 그랬는데 말 그대로 얼주 이렇게 생겼고 얘가 꼭 이렇게 이제 어떤 평면적으로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3D 구조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자다라고 한다면 너무 깊이 있게 구조를 알 필요는 없는데 저는 나중에 이제 그 구조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한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지금 하면 답답하고 재미없고 뭐 머리 아픈데 지금 왜 해? 이럴 건데 또 이제 한 5, 6개월 후에 이때 하면은 또 그것도 재밌다고 할 만큼 이제 내공이 확 차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또 터뜨릴 거예요. 하지 마요. 구전하지 마. 하지 마세요. 보지 말고.
인덱스는 프라이머 키나 유닉 제약 조건을 사용하면 자동 만들어진다. 근데 이제 자, 제가 여기 보니까 여기 EMP 탭을 있는데요. 자주 이거 너무 많이 만들어 버렸네. 자, 내가 이제 일단 하나 삭제를 하려고. 인덱스 삭제하는 명령어는 drop 인덱스 명하면 되는데, 그럼 뭐 하려고 뭐 이렇게 하면 더 편한데, 뭐 이렇게 삭제하시면 돼요, 이제. 뭐 이렇게 툭 하면 이렇게 이제 삭제가, 이 명령어, 인덱스 삭제하는 명령어도 이 툴에서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에서 만든 툴이라고 그랬죠. 나는 이제 툴에서 오른쪽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명령어가 날아가는 거죠. 자, 제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자, 인덱스가 지금 이제 내가 만드는 게 많아요. 이제 수업을 하면서. 자, 이제 다 날려버릴 거야. 날리고, drop 인덱스명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직원 정보를 이제 줘야 하는데, 자, 직원 정보를 줘야 하는데, 이름이, 존스. 자, 이제 이 name이라는 칼럼에는 사람 이름이 동일한 사람이 있겠죠? 맞죠? 자, 거기에다가, 자, 어쨌든, where 이 name을 뭐라고 검색할 거냐면, 워드를 검색합니다. 자, 이렇게 검색을 하면 검색이 될 거고, 실행 계획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빨갛게 표시되죠, 이제. 이게 이제 위험하다 이거지. 테이블 액세스 풀이라는 게 테이블 다 뒤진다는 거죠. 이제 테이블에는 직원 한 행이 만약에 500바이트다 그러면 500바이트 짜리가 만 개다. 만 개 용량이 되는 걸 다 뒤지는 거죠. 자, 그런데,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속도가 느려요. 속도가 느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럼 이제 인덱스를 만들게요. 자, 이제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칼럼이, 테이블에 있는 칼럼 중에 아무 칼럼이나 막 만들면 안 되고, 그 화면 보면 왜 검색 조건이 들어가는 거 있잖아. 그런 것들. 그럼 무조건 인덱스 만들어야 돼. 무조건, 100% 무조건 인덱스 만들어야 됩니다. 수백만 건의 레코드가 있는데 인덱스 안 만들고 줘야면은 큰일 나요. 이제 속도 느립니다. 무조건 만들어야 돼. 자, create 인덱스. 자, 인덱스명은 표준 게시 명령법 I 언더바 emp 언더바 제가 이 name이라고 그럴게요. 어디다 만들 거냐면은요. 야, DBMS야. emp 테이블에 empNO라는 칼럼을 다 갖고 와. empNO라는 칼럼을 empNO가 아니라 참. 이 name이란 이 name이라는 칼럼을 다 갖고 와. 해서 이제 해당하는 이름에 해당하는 직원이 있는 그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이번에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인덱스가 그러니까 얼주. 자, 여러분들 이해할 만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인덱스는 조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자, 얼주 대략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까는 테이블 액세스 풀이었죠. 그런데 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DBMS가 EMP 테이블에 이 네임을 막 꼬집어내. 우리가 책에 있는 목차다 보면은 모든 단어가 있지 않죠. 그 책의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전문 단어들만 나갖고 정리를 해놨잖아. 찾아라고. 회사. 이런 단어는 없잖아. 그지?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인덱스를 제가 이렇게 만들었다면은, 이제 다시 조회해볼까요? 아까는 분명히 테이블 액세스 풀이 나왔는데, 내가 여기 이렇게 나왔잖아. 그지? 그리고, 여기 가보면은, 이 네임이 어워드를 찾는데, 탭을 다 뒤지는데, 이제는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인덱스 레인지 스캔이라고 됐죠. 왜? create 인덱스명인데 emp 테이블 이 네임을 다 뽑아라. 그런데 이제 어떤 인덱스를 하냐면은요. 난 유닉 인덱스. 아까는 유닉 인덱스였어요. 프라이머리 키나 유닉 제약 조건이 자동 만들어내는 인덱스는 실제 명령어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create 유닉 인덱스를 만들어라. 근데 지금은 내가 유닉 인덱스만 에러는 안 나. 왜? 직원 테이블에 중복된 사람이 아까 찾아보니까 없더라고. 근데 이름은 중복된 칼럼이 있을 수 있죠? 거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에러 난다고. 에러 나.
유닉 인덱스가 해야 될 자리가 아니죠. 그럼 이걸 빼요. 나 방금 이거 빼고 했잖아. 빼고 하면은 non 유닉 인덱스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이 인덱스에서 조회를 하는데, 자, 이제 인덱스 조회하는데 정리는 되어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인덱스 유닉 스캔이 아니라 원래 레인지가 범위 검색이거든. 뭐부터 시작 뭐부터까지. 근데 여기는 뭡니까? 이름이 중복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름이 이 범주에 속하는 거 다 찾아라 이 말이죠. 맞잖아. 그렇게 볼 수 있죠. 이름이 요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거 다 찾아라니까 그것들 중에 범위 검색이라고 이렇게 얘가 뜬다고. 유니 스캔이 아닌 건 다 인덱스 레인지 스캔이라고 뜹니다. 내가 여기다가 이 네임이 뭐 A부로 시작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B로 끝나는 거 해라. 이래도 범위 검색이지만 얘는 만약에 얘가 유닉 인덱스면은 유닉 인덱스 스캔이라고 나올 겁니다. 자, 알아들으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덱스를 만들었을 때는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인덱스를 내부적으로 쓴다. 이런 것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제가 한 거는 사용자가 직접 생성하는 건데 언제 해야 된다? 아니, 테이블에 칼럼이 20개 있는데 아무거나 막 마구잡이로 인덱스를 만들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아니, 써도 안 하는 데다가 이게 있는데 써도 안 하는 막 여기 이 칼럼에다가 다 만들어 버리면 인덱스를 만들면 공간을 차지하죠. 공간 차지합니다. 이거 테이블 스페이스에. 근데 만드는데 써도 안 해. 써도 안 만들면은 내가 인서트 할 때도 그 인덱스를 그 칼럼까지도 관리해야 되고 삭제해도 그 인덱스 관리해야 되고 그러면 인서트, 업데이트, 디리트 속도는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뭐만 빨라진다? 검색 속도인데 또 그걸 만들어 놓고 써도 안 하면은 그거는 뭐 빨라질 것도 말 것도 없죠. 안 쓰는데. 맞죠? 그래서 자, 이제 이론을 한번 보자면은 인덱스는 어디에다가 만들어야 된다? 자, 이제 사용자에서 생성하는 인덱스는 행에 대한 액세스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특정 칼럼에 대해서 만드는데 또 조합 나왔다. 또 조합 나왔어. 유닉이나 아까 전에 유닉이나 또는 아까 프라임 제약 조건 하더라도 복수의 칼럼에 대해서 만약에 제약 조건을 만들면 그 복수의 칼럼이 조합에 대해서 인덱스를 만듭니다. 또 사용자도 그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프라임 제약 조건은 그래. 복수의 칼럼의 조합이니까 거기에 대해 자동으로 만들어진 거는 그래. 이해가 돼. 근데 사용자가 만들 때는 언제 그걸 만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일단 인덱스는 왜 만든다? 검색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자, 튜닝을 제일 처음에 하면은 이제 가장 초보적인 이제 내용은 뭐냐면 인덱스가 없어요. 실행계를 보니까 인덱스 안 타. 안 탄다 표현합니다. 불타는 게 아니고 이때 인덱스를 또 현업에서는 또 아이고 내가 이것도 안 해놓으니까 내가 이 말 안 해놓으니까 인덱스를 태운다? 안 태운다? 그런 용어 써요. 나는 그냥 수업할 때 인덱스 사용한다 이렇게 점잖게 표현했는데 태운다. 인덱스 태운다는 게 버닝하는 게 아니고 그 뭐지? 말 태우듯이 그냥 인덱스를 이제 쓰게 한다. 이제 그 말을 또 태운다. 이렇게 사더라고. 또 요즘도 그렇게 쓰는지 몰라. 자, 아무튼, create unique 인덱스 또는 그냥 인덱스. 자, 복수의 칼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일단은 인덱스 예제가 나오는데, 인덱스를 만들어야 될 경우는 외어제를 자주 쓰는 경우에, 칼럼이 넓은 범위의 가치를 가질 때. 자, 생각해봐요. 자, 생각해보자. 여러분들이 이제 인덱스를 하는데 지원 테이블에서 이제 우리는 지금 성별 칼럼은 없다. 있다 치고 젠더가 남자 또는 여자를 검색한다 치자. 이 젠더에다가 만약에 인덱스를 걸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자, 여기서 직원 명부가 있어. 자, 여기 김님 책이 직원 명부라 치자. 자, 이제 저기 뒤에 인덱스 페이지 가. 정리를 해놨겠죠? MMMM 해가지고 F. 자, M 몇 페이지지? 갔다. 또 다시 인덱스 가. 그 다음 M이 몇 분이지? 가. 또 가. 이게 빠를까요? 아니, 남, 연대. 그냥 책 본문 다 뒤지면서 남이네, 또 남이야? 오케이, 또 남, 오케이, 또 남이네, 여. 이렇게 하는 게 빠를까? 테이블 다 지는 게 빠를까? 아니면은, 자, 인덱스 가. 있네? 다시 또 본문 가. 다시 또 인덱스 가. 또 본문 가. 이거 어느 게 빠를까? 그냥 테이블 다 뒤지는 게 빠르겠죠. 거의 뭐 절반인데, 그냥 두 장 넘기면 뭐지? 이걸 갖다가, 인덱스 페이지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이러면 오히려 페이지 수가 엄청나게 급증합니다. 이제 검색할 페이지가. 그래서 오라클 DBM에서는요, 젠더 칼럼에 내가 만약에, 자, 인덱스를 만들었다? 자, 오라클 DBM에서 그리 멍청하냐?
개발자는 지가 멍청해서 만들었지만, 인덱스를. 오라클 DBMS가, 이거 희한 데다 만들어놨네, 이거. 그러면은 이제 얘가 인덱스를 안 써요. 성능을 고려해서 안 씁니다. 자, 안 쓰지만 만들어 놓으면은 쓸데없는 거잖아.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니죠. 어차피 안 쓰는데, 맞지? 쓰면 우리 속도 더 느려요. 억지로 쓰게 해서 내가 해보면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칼럼의 범위가 넓은 범위의 값을 가진다는 게 남녀는 좁은 범위의 값이잖아. 남녀밖에 없으니까. 그럼 가장 넓은 범위의 값을 가지는 칼럼이 뭐고? 그렇지. 그래. 프라이머리 기억이지? 그거는 뭐 처음부터 틀리니까. 근데 아까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론이 같은 사람이 뭐 100명 중에 뭐 50명 되고 있지 않을까 이가. 그지? 자, 그다음에 자, 이거 잘 보세요, 이제. 많은 늘 값을 갖는 칼럼일 때. 자, 보세요. 우리가 직원 테이블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 직원 명부가 있어요. 직원 명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커미션이 있는 사원, 커미션. 그럼 이제 직원 중에 직원이 10,000명인데 커미션이 있는 사람이 5명이야. 그러면 그 5명만 뭡니까? 목차에 넣으면 되죠. 아니, 그러니까 목차를 생산하는데 노린 사람은 없다니까. 노린 사람은 인덱스에 갈 리가 없어. 인덱스가 있는 사람 중에 내가 인덱스 이렇게 할까, 이가. 인덱스 없는 사람은 5 빼고 다 인덱스 없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 커미션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탭에 있는 칼럼이 어떤 특정 칼럼이 늘 값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면 인덱스를 만드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상식적으로 금방 얘기했잖아. 특정 테이블에 한 10,000개가 있는데 특정 칼럼이 5개만 값이 있고 나머지 다 느리야. 그럼 그 칼럼에는 인덱스 만드는 게 좋을까? 안 만드는 게 좋을까? 만드는 게 좋지. 어느 칼럼이 내가 느린지 모르잖아. 그지? 또 10,000개인데 5개만 값이 있어, 칼럼이. 그러면 그 5개만 딱 뭡니까? 목차에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라클은 모든 DBM에서는요. 너를 갖다가 인덱스도 안 넣어. 너는 비교는 못 하잖아. 그 너를 갖다가 너를 비교 못 하거든. 맞지? 그지? 이전 너를 하면 되는 거지. 그거는 노린 거는. 그지? 값을 내가 딱 이걸로 비교하려고 그러면 한다 이 말이야. 그럼 내가 찾는다 이거지. 뭔가 어떤 값을. 그럴 때는 그러니까 많은 늘 값을 갖는 칼럼일 때가 뭐다? 인덱스 만들면 좋죠.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죠? 오케이. 근데 혼자서 보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왜 그런 이해 안 되잖아. 그거나. 말하니까 이해되지, 그지, 요것도. 자, 잘 들어요. 테이블에 데이터가 많고, 테이블에서 콜이 되는 행위 수가, 자, 내가 뭘 값을 가지고 그 칼럼 가지고 검색을 하니까, 총 행위 100개 있는데, 한 40개가 나와. 이 인덱스 맞는 게 좋을까? 그지? 40개. 10개 중에, 10개 중에 4페이지잖아. 바딩 빠르겠죠? 10개 중에 3페이지야. 10개 중에 2개? 자, 이게 자꾸 쪼가가다 보면 그죠? 그래서 이제 테이블에 데이터가 많고, 그 전체 중에서 그 검색했을 때 한 10에 15% 정도보다 더 적을 때 이제 인덱스성이 좋다. 이게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표준을 잡아놨는데, 내가 그러니까 인덱스 만들 때 말입니다. 네, 그렇다 이 말이지. 말아야 될 때 인덱스 만들지 말아야 될 때는 그 반대 경우지 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반대 경우지. 근데 이거는 설명 안 했다. 조인 조건에서 자주 사용되는 칼럼에 대해서 인덱스 만드는 게 좋다. 이거는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좀 이따 하자. 다 있네, 벌써. 자, 그러면은요, 다 있어. 이게 인덱스 객체를 조회하는 건 데이터 디셔널 가지고 조회를 안 합니다. 이거 데이터 디셔널이거든요. 아니, 우리 어디서 하면 됩니까? 자, 인덱스, 어디서 내가 검색하대? 테이블에 인덱스. 이거 있잖아. 그지? 이러면 되지. 누가 그걸 갖다가, 아까 제가 지금 이제 직원 네임을 아까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하자. 자, 이제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요. 복수의 칼럼에 대해서 인덱스 만드는 경우는 언제 만드는가를 설명을 하려고요. 자, 그러면,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인덱스를 하나 또 만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서 번호에 대해서 인덱스를 만들게요. 자, 여기다가도 부서 번호. 자, 부서 번호 칼럼에다가 인덱스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직원을 조회할 때, 자, 부서 번호는 아까 부서 번호 없었잖아, 그죠? 부서 번호는, 이거 조회 많이 하죠? 부서 번호 갖고 많이 했잖아. 조금 이거를 내가 실행 계획을 보시면은 이제 부서 번호 인덱스를 뒤지네요. 이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특정 부서에 어떤 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조회해라.
30분수에 세일즈맨인 사람을 줘라. 이게 내가 웨어즈를 검색을 할 때 맨날 부서 번호가 30분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00명 중에 1000명이 나왔어. 그지? 부서 번호가 30분은 직원이 1000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잡을 가지고 검색하려면은 1000명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 탭을 가야 되지. 1000명에 대해서는 탭을 뒤져야 되잖아. 맞잖아. 자, 내가 부서 직원 테이블에 직원이 10,000명 있는데 30분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3,000명 있어. 그죠? 3,000명 검색했어. 3,000명 가지고 뭐야? 그 하드를 읽어와야 돼. 와야 뭡니까? 그거 읽어와야 조합이 뭐인지 알 수 있잖아. 인덱스에는 부서밖에 없잖아. 자, 그래서 이제 인덱스를 하나 더 만들게요. 자, 제가 하나 더 만듭니다. 자, 그러니까 부서 번호가 30이고 엔드 조합이 세일즈맨을 찾을게요. 세일즈맨을 줘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실행 계획을 보겠습니다. 보니까 인덱스에서 찾아. 그 30분의 직원들 로우 아이디를 전부 다 뒤져. 그래갖고 매 로우 아이디만 테이블에 접근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인덱스를 하나, 두 개의 칼럼이 조합이 너무나 많이 자주 사용됩니다. 맨날 이거는 그냥 얘가 섹트야. 자, 이럴 때는 수백만 건의 레코드가 있는데, 그 수백만 건 중에 조회했더니 수백만 건 중에 막 그게 한 몇십만 건이 나와 또. 그래갖고 몇십만 건을 테이블에 읽어가지고 가져온다? 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요. 자, 이번에는 이제 조합에 대해서도 인덱스를 만들게요. 조합에 대해서도 만들고, 자, 그럼 제가 요것도 이제 가상으로 그러면은, 자, 가상으로 제가 또 인덱스가 이렇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dname이 아니라, dptno. 여기도 dptno. 여기는, 자, 여기도, 자. 자, 그러면은 이제 인덱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인덱스가 이렇게 있어요. 검색했습니다. 내가 부서 번호가 32번이고, 자, 지금 부서 번호가 30번인 직원들이 이렇게 있네요. 맞지? 좌비 세일즈맨인가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 있네, 그죠? 맞지? 부서 번호가 30인 게 여기까지고, 좌비 세일즈맨 이렇게 있죠? 근데 30번인 부서에도 나타나는 로 아이디가, 여기도 로 아이디가 또 나타나. 그 말이 뭐고? 30번이면서 세일즈맨이잖아. 그리 될까, 아이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이제? 이 두 개의 인덱스를 다 뒤져가지고, 여기도 나타나고, 여기도 나타나는 OID를 찾으면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걸 우리 AND 이꼴이라 그래. AND 이꼴. 여기도 이꼴이고, 여기도 이꼴이고. AND 이꼴.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실행 계획을 세워볼게요. 어떻게 하는가? 자, 합이 세일즈먼이고, AND dptno가 30이다. 찾아볼게요. 찾아보겠습니다. 자, 실행 계획을 제가 한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연마에 대해서 실행 계획을, 살펴볼게요. 요 블락을 잡고, 연마. 하니까, 잠깐, 이슈, 안 만들었나? 이거 안 만들었어? 안 만들었네. 자, 다시 할게요. 자, 이제는 이제 실행 계획을 볼게요. 뭐, DPT는 안 만들었나? 만들었고? 뭐나? 자, 짠, 짠. 뭐야, 이거. 이제 만들었나? 짠. 이게 꼬물이야, 이게 한 번씩, 이게. 짠. 그래. 나 이거 떡지로 나오겠고. 일일이 나와야 되거든, 봐봐요. DP 테너에 대해서 30분 논문 찾았죠?
여기 작업도 찾죠? and equal. 둘 다 나타나는 거. 해서 row id 가지고 찾아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인덱스에 다 찾았죠? 인덱스 다 찾았죠? 아까는 어떻게 했습니까? 디입 대노 가지고 찾아보니까 1000명이야. 10,000명이 1000명이야. 근데 인덱스에는 부수번호밖에 없어. 자합을 비교하려면 1000명을 다 가져와갖고 다시 또 자합을 비교해야 되잖아. 맞죠? 근데 이번에는 뭐야? 인덱스 한명 가져가니까 속도 빠를 수 있죠? 인덱스만 탁 뒤지면 되잖아. 부수번호 인덱스 뒤지고, 야도 인덱스 뒤지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자, 이거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제 요거를 이렇게 안 하고요. 제가 이제 인덱스를 또 하나 더 만듭니다. 요거 다 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자, 여기다가 이제 dbno 하고 잡을 같이 해가지고 인덱스를 만들게요. 자, 이게 복수의 칼럼에 대해서 인덱스를 만든다.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자, 복수의 칼럼에 대해서 이렇게 인덱스를 만든다고 가정을 만들어줘요. 이름이 또 다르고. 자, 그럼 이제 인마의 모습을 또 그려드릴게요. 자, 인마의 모습을 또 한번 상상해 볼까요? 자, 인마의 모습을. 자, 이번에는 부서번호, 잡, 콤마, row id, 그 다음에 orderby는 부서번호와 잡을 가지고 이렇게 정렬을 할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얘는 어떠냐면 봐봐라. 아까 전에는 부서번호 인덱스, 자, 부서번호 직원이 10,000명인데 30분 부서를 인덱스 찾았어. 또 여기도 직원도 10,000명인데 또 이 잡을 찾아가지고 같이 나오냐, 이렇게 했죠. 그런데 요거 보자. 요거는, 자, 봐봐. 부서 번호를 바로 찾았습니다. 자, 부서 번호가 30인 건 찾았어. 찾았다고. 몇 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6개 중에 다시, 이제 6개 중에 다시 셀즈맨 찾으면 되죠. 6개 중에만. 다 인덱스에서 갔잖아. 근데 아까는 어떻게 했냐면은요. 아까는 요거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 직원이 10,000명 중에 내가 30번 찾아. 또 10,000명 중에 내가 잡을 찾아. 그래갖고 엔드 이꼴 하는 거. 또 인덱스 그 어떤 세그먼트도 달라. 이거하고 그죠? 이거하고 바로 그냥 하나의 인덱스에서 30번 찾았네. 30분 중에 하면서 셀집이 뭐지? 요거네. 이게 어느 게 빠를까? 이게 빠르겠죠. 당연히 이상주 생각해보나마. 그전에는 조합 인덱스도 10,000명. DP대노도 10,000명. 10,000개 중에 이제 DP대노를 찾았습니다. 조합이 세일즈맨이 아닌 부서 번호도 다 찾고, 지금 다 찾고, 또, 부서가 30번 아닌 조합도 다 찾고, 엔더 이꼴 하는 거. 이거는 부서번호 30인데, 그지? 20번, 10번도 세일즈맨이 있겠지만은, 부서번호 30번 중에 있는 세일즈맨 찾으면 되죠. 그렇잖아. 아까는 세일즈맨만 가지고 인덱스를 뽑을 때는 부서 정보는 없는 거고, 그냥 부서 상관없이 세일즈맨 다 뽑아버리고, 또, 부서 번호 볼 때는 자합 상관없이 다 뽑아버리고, 뭐 이렇게 했잖아. 그지? 자, 됐죠? 됐지? 이제 마지막. 자, 이제 진짜 마지막. 자, 마지막. 자, 보자. 이거 약간 좀 고급이다. 약간 이제, 사실 있잖아요. 인덱스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공부해도 있잖아. 여기까지만, 이것만 해도 상당 부분 다 했어요. 상당 부분.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뭘 배우실 거냐면은요. 인덱스를 내가 만들었어. 만들었는데 안 써. 왜 안 쓰지? 언제 안 쓰지? 전에 말씀드렸죠. 인덱스가 걸린 칼럼에 조작을 해버리면 인덱스 쓴다 하더나 안 쓴다 하더나. 몇 번 얘기했잖아. 웨어젤에다가 막 자동으로 트랜스폼 돼버리면서 투 대시 붙고 투차가 붙고 막 그랬잖아. 난 안 했는데 인덱스에 대해서 칼럼에 조작하면 인덱스 써? 안 써? 안 쓰잖아. 그거 안 쓴다고 또. 안 돼도 안 써. 그럴 때는 개발자가 야 쓰라 라고 이제 내가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런 거를 내하고 이제 또 따지고, 이거 이제 골조는 끝났어. 이제 이 골조는 오히려 끝났어. 이래 해가지고 만드는 방법을 알았는데 안 쓴다? 쓰게 하고.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골조 중에 남았는 게 뭐냐면, 생각해봐요. 부서 번호 칼럼이 지금 앞에 왔잖아. 맞죠?
자, 부서 번호 칼럼은, 값의 범위가 좀 좁아서, 자, 부서 번호의 30번 부서를 찾으니까 10,000명 중에 30번 부서가 1,000명 나와. 부서별로 그냥 그만 1,000명씩 나와. 왜? 값의 범주가 좀 이렇게 바운드리가 얼마 안 돼서 가지고 부서 번호 몇 개 안 되니까. 근데 잡은 세일즈맨을 찾으면은 몇 개 나온다? 10,000명 중에 한 100명 나와. 부서 번호를 찾으면은 잡별로 그냥 보통 잡이 너무 많아갖고 10,000명인데 잡별로는 레코드가 100개씩이라. 응? 잡이 좀 많겠죠. 그러면 잡이 한 100개 되겠네. 근데 부서 번호는 몇 개 안 돼가지고 부서 번호는 그냥 10,000명이면 부서 1개밖에 안 되니까 앞에가 1,000명씩 와. 자, 이제 부서 번호를 앞에 오는 게 낫느냐, 잡이 뒤에 오는 게 낫냐 생각해봐봐. 부서 번호가 10,000명 중에 1,000개면은 자 1,000개 30번 중에서 세일즈맨 찾는 거고, 맞지? 그 다음에 부수하고 상관없이, 자, 그러면 이제 세일 잡을 먼저 앞에다가, 잡이 세일즈맨을 찾으면은 뭐야? 100개야. 그리고 그 중에 내가 부서 번호를 30번 찾는 거고. 그러면 어느 게 빠를까? 잡이 앞에 오는 게 빠를까? 부서 앞에 오는 게 빠를까? 잡이 앞에 와야지, 잡이. 잡이 몇 개 안 된다며. 앞에 제일 먼저, 앞에 거까지 먼저 찾는다니까. 그러면 이제 잡이 세일즈맨 찾아버리면은 100개. 그 100개 중에 도대체 어느 부서냐? 100개 중에서 부서 번호가 30번 찾으면 되잖아. 근데 앞에 해놓으면 부서 번호를 1,000개를 찾고 100개 중에 1,000개가 부서 번호가 1,000개야. 1,000명 중에 세일즈맨을 찾는 거고. 자, 그러면 이걸 이론으로 정리해 볼까? 인덱스, 자, 복합 인덱스라고 그럽니다. 이걸 복합 인덱스라고 그러는데, 자, 복합 인덱스 같은 경우에 앞에 오는 칼럼을 어떤 게 앞에 와야 되겠어? 그러면. 그치? 데이터, 레코드 개수가 작은 거. 작은 게 앞에 오면 되겠죠? 맞죠?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튜닝을 안 배우면, 여기 지금 책에는 없잖아. 이거 이제 튜닝할 때 이제 우리가 보통, 수업을 하거든요. 수업 다 끝났어요. 이제 골조는 좀 끝났어요. 골조는. 자, 골조만 끝났습니다. 방시하면 안 되고. 그러더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들었잖아요. 그럼 3개월 동안 뭐 하겠노? 이제 인터넷 보고 막 하면 이제, 맞다. 이게 완전히 이제 몸에 그냥 물화일체. 실수만 좀 물알치 돼버리는 거지. 그게 물알치 된 상태에서 내가 강의를 그 다음에 이제 5개월, 6개월차 때 터뜨리면은요. 지금 강의하면은 이것도 물알치 안 되는데 헷갈리고 있는데 그거다 얹으면은 내용이 안 올라가 그러니까. 근데 그때 하면은 날아가 버린다고. 튜닝도 날아가고 데이터 모델도 날아가고 막 거리 실력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 그때는. 난 내가 너무 진짜 이 강의에 대한 리더십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자, 마지막. 여기 보시면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웨어젤이나 조인저 근에서 자주 사용되는 칼럼에 대해서 인덱스를 만들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봐봐요. 자, select start from emp라고 합니다. 그리고 select from dpt.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참 몰라서 뭘 모르는지를 내문제 아직 잘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수준이 좀 약간 뒤에 올라가서 이제 현업에서 이렇게 딱 해야 되는 정보인지를 이해하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요 어떤 내용 자체가 어렵다 그 말은 아니고요. 어렵지는 않잖아. 알아듣잖아. 알아듣는데 이런 걸 또 신경 못 쓰는 개발자들이 많아요. 그냥 막 돌아가게만 하는 거지. 돌아가게 짜는 거하고 몇백만 건에서 내가 이걸 최대 빨리 되게 해가 짜는 거고 이제 그걸 신경 써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할 때는. 자, 그러면 내가 조인한다 생각해보자. 자, 조인, select, start from 이것도 다 중요합니다. 이제 이거는 D. 그래서 조인. 조인하는 내가 항상 머릿속에는 뭐부터 내가 생각하라 그러대. 아니 내가 조인할 때 제일 먼저 앞에다 갖다 놓는 거는 뭐 1대 다면 다야 1이야. 다를 갖다 놓고 하라 그랬잖아. 내가 못 살겠다. 이거 지금 직원 좋아하는 거예요? 부수 좋아하는 거예요? 직원 쪼개하는 거잖아. 직원 쪼개하는데 부수면 모르니까 쪼이나라 이 말이잖아. 맞죠? 2점 dp테너는 2점 dp테너 이렇게 짜라 그랬잖아. 맞지? 짜는 건 이게 맞아.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이게 맞다고. 이게 맞습니다. 자, 맞는데 생각해봐라. 자, 생각해보자. 오라클이 그럼 이걸 어떻게 쪼이나는지 한번 생각해볼까? 자, 이게 직원이 10,000명이야. 매 직원마다 이 집 번이네?
여기서 20분 찾아서 갖고 와야 되죠? 맞지? 이거 30분에 가져야지. 그럼 지분이 10,000명이면 이거 몇 번 하노? 10,000번. 10,000번이죠? 자, 그럼 이제 거꾸로 한번 가볼까? 아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짜는 거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니까. 그게 맞아. 근데 그렇게 검색하고 그렇게 조인하면은 이걸 직원의 다의 개수만큼 이걸 갖다가 저기 부모에서 찾아가 갖고 오려면 이 장난 아닙니다, 이거. 다의 개수만큼 폼은 돌아가야 돼. 자, 그런데 얘부터 한번 내가 한번 바라볼까? 여기서 바라볼게. 야, 10번하고 여기 있는 10번하고 자, 가져가 여기 있는 이 직원의 부서 10번에 있는 놈 다 찾아. 한번 다 연결시켜 버리면 그래도 되죠? 아, 그래도 되잖아. 이거 그래도 되잖아. 자,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조인의 순서가, 자, 아까 논리적으로는 내가 생각할 때는 다를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가져, 이게 맞아.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생각해, 연산에 짜야 돼. 근데, 조인의 순서는, 그래 했다가는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1에서 바라보고 짱 하면 1은 부모잖아. 부모가 많아, 자식이 많아, 레코더가. 자식이 많잖아요, 레코더가. 부모가 행이 더 작잖아. 그러면 부모 쪽에서 찾아서 연결하라 그러면은 몇 번 하면 돼? 부모의 개수만큼 하면 되죠? 지금 몇 번 하면 돼, 이거? 4번 하면 되죠? 맞지? 그럼 조인 순서를 EMP가 먼저 오고 DPT가 먼저 와야 될까? DPT가 먼저 오고 EMP가 와야 될까? 아니, 조인 순서가 그러니까, 조인 순서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조인 순서는 내부적으로 DPT에서 EMP하고 연결하는 이게 맞죠? 자, 그렇게 됐는지 한번 보자고, 이제. 아니, 그렇게 됐는지 한번 보자고. 과연 오라클이 똑똑한지 한번 보자고. 짠? 한번 보자고. 그렇게 됐는가? 자, 직원이 10분 있네요. 그죠? 20분 있네. 맞지? 30분 있네. 결국 뭐야? 이거 보니까 부숴가지고 정렬이 되피잖아. 아니, 원래 지금 순서를 안 나오잖아. 맞죠? 이제 그게 이제 왜 그런지 이해가 되죠? 자, 지금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면, 자, 그러려면은, 자, 그렇게 되니까,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어디에 인덱스가 있어야 될까? 지금 조인할 때 부서 테이블에 있는 인덱스를 써, 안 써? 안 쓰지. 누가 인덱스에 있어야 돼, 이제? 얘가 있어야죠. 얘가 있어야 되겠지. 인덱스 없으면 어떻게 돼? 여기서 입장에서, 야, 10분 가져가갖고, 야, 찾아라 하는데, 찾아라고 해가지고 조인할 건데, 인덱스 없어. 테이블 다 뒤져야 되겠죠? 다 뒤져야 되겠지. 자, 그래서 조인에 사용되는 칼럼을 인덱스 하라. 그러면, 아니, 여기는 당연히 부모니까, 프라이머리 키니까, 인덱스가 만들어지죠. 당연히 저절로. 저절로 만들어줘도 써도 안 해, 이거는. 써도 안 해요. 조인할 때 지금. 어디 걸 쓴다? 여기는 인덱스 쓴다, 이거죠. 이해되셨죠? 야, 당연히 인덱스가 부모는 만들기 때문에 조인에 자주 사용되는 칼럼을 인덱스를 만들라는 소리가 이거 인덱스 만드는 소리가 아니야. 누구? 얘는 포린키 제약 조건인데 포린키 제약 조건을 걸었다고 인덱스가 안 만들어져. 포린키 제약 조건인데 만든 인덱스 만들어지고 넣을 때 부모가 있나 없나 찾지. 부모 인덱스 해야 되는 것이지. 맞지? 포린키로 내려오는 칼럼은 반드시 부모가 프라임 키나 유닉 제약 조건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어떻게 돼? 자, 이것도 한번 따져볼까? 왜 없으면 어찌 되노? 부모 있나 없나를 찾을 때 부모의 이게 프라이머리 제약 조건에 유닛 제약권 없으면 어떻게 돼? 전부 다 뒤져야 되죠? 인덱스가 없잖아. 근데 프라이머리랑 유닛 제약 조건 걸렸으면은 어차피 인덱스가 만들어지죠? 그 말이라, 그 말. 그래서 포린키 제약 조건에 포린키 제약 조건 갈아볼 칼럼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포린키 제약 조건 그렇다고 포린키 제약 조건 걸린 이 칼럼 자체가 인덱스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인덱스를 만들죠. 왜? 특히 포렌키 제약 조건하고 저거 우리가 조회를 많이 해, 사실은. 엄청 많이 합니다. 야, 직원 중에 10분째 근무하는 사람 찾아라. 안 그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인덱스는 하게 돼 있어. 이러면 공부 안 해도 돼, 그러면. 공부 안 해도 돼. 어차피 만들 거니까. 이거는 안 만들면 안 될 거니까. 자주 검색하니까. 근데 굳이 하나 더 이유를 추가를 하자면 어차피 만들 거라서 절대 안 만들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런데 왜? 1대 다. 자, 이 1에 해당하는 거, 그럼 뭐가 있지? 거기서 거꾸로 이제 보면 내가 직원을 줘야 할 때는 이 부서번호 가지고 엄청나게 병문하게 줘야 할 거거든요. 이 가지고. 근데 조인 조건이라는 개념 가지고 한 번 더 얘기해 보자고. 자, 근데 또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거는 이제 보너스. 그러면 조인할 때 우리가 그때 다 몇 개까지 해봤노? 포럼제를 조인할 때 그때 5개, 6개까지 해봤죠? 제일 처음에 와야 되는 건 뭐가 그럼? 제일 처음에 와야 되는 칼럼은 테이블은 뭐가 와야 돼? 데이터량이 제일 많은 거 적은 거. 저 바로 제일 적은 거. 아니 논리적으로는 네 말이 맞아.
논리적으로는 맞다. 논리적으로는 맞아. 다가 제일 많아. 제일 많아요. 5개, 6개, 7개든 여러분들이 조회하는 그 개념의 그 테이블은 데이터량이 제일 많은 거야. 근데 조인하는 순서는 제일 작은 거, 그 다음 작은 거, 그 다음 작은 거. 아까 인덱스도 제일 작은 거, 그 다음 작은 거, 그 다음 작은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해되시죠? 그런데, 자, 또 그런 나와비다. 또 힘들어 죽겠다. 또, 한 개 우리가 또 신경 쓸 게 있어요. 뭐, 자, 우리가 테이블 중에 보면 있잖아. 그, 고객 테이블은 5천만 명이야. 이럴 때, 주문 테이블은 더 많아. 그러면은, 조인할 때 고객에서 주문해서 간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죠? 아니야. 왜? 자, 주문하는데 여러분들이 5천만 명인데, 자, 5천만 명 10번 시작하면 5천만 대 5억 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조인을 하느냐? 안 그렇다고. 왜? 주문 탭에 우리가 검색을 한다고. 어떻게? 2023년도, 자, 5월 달에 판매된 뭔가에 대해서 이제 주문에 대해서 고객한테 고객명을 줘야 하잖아. 그러면은 고객 탭은 5천만 명 있어. 주문 탭에는 데이터량이 더 줄어들죠. 맞잖아. 1대 다지만 다가 조회 조건 넣어버리면 팍 줄어들죠. 그렇잖아. 그럼 조회 조건이 팍 줄어드니까 이제 주문 쪽에 보니까 5천만 명이 있는데 주문 정보를 보니까 한 1,000개야. 그럼 5천만 가 가지고 1,000개를 조회하는 게 빠를까? 1,000개를 갖다 5천만 원 찾는 게 빠를까? 1,000개를 갖다가, 그지? 주문 테이블이 있지만 그게 양이 더 많지만 어느 정도 끌려져 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말하듯이, 자, 내가 말하듯이 그러면 저기 오라클 DBM에서가 뭐 자동으로 할까 이거 자동으로, 그지? 자동으로 이걸 정확하게 할까 항상? 아니 얘가 AI가 있는데 내가 그러면은 자 테이블이 67개가 돼요. 67개가 되고 거기에다가 중간에 검색 조건이 들어가는 것도 막 골고루 다 있고 한데 그러면 데이터량이 제일 작은 걸 인텔리전트하게 막 AI처럼 그걸 갖다 할까? 할 수 있을 수도 있지. 그러려면은 전에 얘기했잖아요. 엄청나게 그냥 그 회사에서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이제 우리 운영하려면은 엄청나게 그냥 이게 자원이 돈이 많이 들겠죠. 돈이 많이 들지. 그걸 갖다 하게 하는 순간 그럼 어떻게? 이제 누가 이제 그 못한다고 챗GPT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자가 자 누가 이때는 이제 뭡니까 이거 데이터베이스 튜닝 전문가 내지는 이제 여러분도 해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옛날에는 그 튜닝 전문가가 있었어요. 이제 좀 아까 그런 사람들이 뭐 월 10년 차가 한 1,500, 뭐 2천만 원 받고 뭐 그랬는가 보더라고. 나는 그랬다 하더라고. 지가 그랬다 하더라고. 그 튜닝 교육하는 사람이. 우리 학생이 수업 들어갔거든. 오라클 자격증 따려고. 오라클 자격증 따려면은 오라클 공식 교육 과정을 하나 들어야 돼요. 그 당시에 200만 원이야. 10년 전에 한 과목 듣는데. 한 과목 듣는데 200만 원. 그다음에 시험 보는 비용이 이제 세 과목인데 각 개당 40만 원씩이라. 그럼 4, 3, 12, 200, 300 몇십만 원 들었거든. 자기 한 따려면. 근데 그러니까 시험은 이제 세 과목인데 수업은 그거 안 들어도 돼. 그래서 내가 튜닝 수업 들으라고 했는데 갔다 오더니 그래 뭐 그래서 왔다 하더라고. 그런데 그 당시 말도 지금은 워낙 그러니까 90년대에 제가 이제 일할 때 그 당시에는 어땠냐면은요. 그 이제 정보 시스템이 그때 도입되기 시작했거든. 88 올림픽 끝나고 88 그 뒤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은행에도 이런 게 없었다고. 90년이 이제 우리나라는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2000년 인터넷 시대면서 이제 데이터량이 증가하기 시작했거든. 그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똑똑히 잘하면 돼. 그런데 데이터량이 2000년도 지나서 너무 많이 사니까 이제 2010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2000년도에 제가 튜닝 수업을 넣었거든요. 요즘도 계속 강좌 개발하잖아. 2000년도부터 이제 2003년도 개발 내가 할 때는 2010년도까지는 뭘 빠르게 막 그 속도를 하게 하는 그런 어떤 요구사항이 적었다고. 근데 2010년도 이후에 더 폭발적으로 막 데이터량이 막 증가하니까 이제는 개발자들한테도 굉장히 이제 튜닝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쿼리를 돌아가게 줘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 혼자 개발할 때는 거의 토의 데이터 수준이지. 쪼매난 가지고 하는데 이 시험 가면은 엄청나게 데이터를 넣으니까 이걸 빠르게 검색하는 능력을 또 보게 된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2010년도에 제가 튜닝 수업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쭉 지금까지 왔고 2020년이 지금 지났네. 지금도 그런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할 거는 뭐다?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해야 될 거는 뭘 해야 된다? 문장 튜닝, 개발 명령문, 셀렉트 문장을 최적화되게 짜는 거. 근데 지가 아무리 최적화되게 짠다 해봐야
헐, 그걸 문장을 갖다가 아주 기가 막히게 짠다? 상하관계 거리를 쓸 수 필요 없는데 상하관계 거리 쓰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절대적으로 거의 인덱스야. 인덱스인데, 인덱스 만들면 자동 쓰느냐? 아까 말했잖아. 쓰는데, 잘 해줘. 꽤 잘 해주는데, 아까 테이블이 막 여러 개를 갖다가 조인하는데, 아까 조인 순서가 매우 중요하거든. 조인 순서 중요한 건데, 이제 알았죠?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대략 적은 거, 많은 거, 많은 거 했는데, 그게 또 중간에 걸러져 가지고 이제 팍 줄어드는 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럼 그게 앞에 오면 돼. 조인 순서를. 그럼 내가 개발자가 내가 조인 순서를 조절해야 돼요. DBM에서 그걸 못 한다고. 그 엄청난 확률. 자, 테이블 6개면 그럼 경우 수가 몇 개고?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의 경우의 그 모든 경우의 수를 갖다가 다 시뮬레이팅 해가지고 DBM에서가 가장 속도 적게 나오는 그걸 갖다가 경우의 수를 찾는다? 그렇게 하거든. 근데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할 수 없어요. 테이블의 조인 순서. 그리고 인덱스 설지 말지 경우의 수가 자꾸 늘어가면 뭐 수백 개 돼버려 이제 수천 개.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원하고 중간에 그냥 스탑해버리거든. 그 중에서 컷오프 씹어 이러고 그냥 가장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튜닝 그 툴을 실행 계획을 보면은 이게 아닌데 그러면은 뭐 어떻게 빨리 하라 그러면은 이제 내가 그 조인 순서를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내가 그걸 이제 언제 배운다? 그걸 언제 배우냐면은 5개월 후에 아니면 4개월 차 때. 그때 말은 들으면 뒷다 어려 보이나 쉬워 보이나? 쉬워 보이죠? 안 어려워, 안 어려워. 쉬고, 그 힌트, 내가 조인 순서를, 거의 저희가 하는 거는 뭐다? 인덱스에 대해서, 인덱스를 음성만 만들고, 인덱스를 있는데, 뭔가 순서가 안 맞고, 자, 이런 거 알았잖아. 그 칼럼에, 복합 칼럼 인덱스인데, 순서가 이상하게 해놨다든지, 또는, 조인 순서가, 뭐, 이렇게, 알아서 그냥 DBM에서 하면 좋은데, 아니, 뭐 해주더라, 이거지. 그러면 그거를 내가 조절하는, 그게 얼추 이제 그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것만 딱 그냥 조져버리면은, 3일이면 돼요. 왜냐면 나는 옛날에는 막 DBA가 해야 될 튜닝, 막 메모리 이런 거 되는데 필요 없어. 그건 내가 안 해. 그거. 그리고 굉장히 그것도 또 클라우드로 가잖아. 클라우드로.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인프라 팀이 살 것 같고 돈 들죠. 이제 더 추가하면. 음, 그리고 디자인 튜닝, 테이블 설계를 하는 뭐 어떻게 최적화해가지고 하는 또 튜닝이 있거든요. 그건 내가 데이터 모델링 시간에 알려드리겠지만 그걸 여러분들이 당장 가서 하는 거는 아닐 거라고. 제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는 문장 튜닝에서 저는 이제 인덱스 만드는 데다 그냥 인덱스를 막 어떻게 하고 이걸 뭐 잘못 이제 DBMS가 이걸 수행하면은 이걸 갖다가 제대로 해라라고 이제 힌트 주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강좌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한 달 수업 들으니까 뭐 자꾸 이렇게 뭘 해야 될지가 좀 보이죠? 로드맵이. 자, 그러면 인덱스 수업은